신라의 수도이자 사만 정벌설의 배경이 됐던 경주엔 일찍부터 일제의 발굴 노력이 집중됐다. 신라 고분 가운데 최초로 학술 조사가 실시된 검총. 그러나 1916년 세키노의 발굴 당시 철검이 출토돼 검총이란 이름을 얻었을 뿐 발굴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주위 다른 고분도 마찬가지였다. 천년 고도를 지켜온 고분들이 이방인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었던 건 적석 목곽분, 즉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독특한 양식 때문이었다. 나무로 방처럼 넓은 공간을 만들어 주검과 부장품을 넣고 그 위에 돌을 쌓아 올린 뒤 흙을 덮은 구조인데, 시간이 지나 덧널이 썩으면 상부에 있는 돌들도 자연스레 붕괴된다. 따라서 고분 전체를 많은 인력을 들여 해체하지 않는 이상 발굴도 도굴도 불가능한 것. 그런데 그 비밀이 밝혀지는 우연한 사건이 발생한다. 야, 너희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저기 흙에서 났어요. 너 이거 큰 거 훔친 거 아니야? 저 흙 쪽에 많이. 아이들이 갖고 놀던 구슬은 귀한 유리옥이었다. 고분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의심한 순사는 곧바로 아이들이 말한 공사 현장으로 달려가는데, 당시 봉황대 아래에 있던 박문환 씨의 집에서는 민가두에 낮게 자리한 봉토를 옮겨 지면을 평탄하게 하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곧바로 공사를 중지시킨 미약계 순사는 봉토가 허물어진 자리에서 오래된 청동, 금제품과 유리옥 같은 유물을 마주하게 된다. 1921년 우연하게 이루어진 금관총의 발견은 동양의 투탕카멘 왕릉에 비유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조선 총독부를 흥분시킨 이유는 따로 있었다. 신공황후 신라 정벌설을 설명할 수 있는 물적인 증거를 경주에서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긴 게 금관총의 우연한 발견이었습니다. 여기서 금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고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단벌레의 날개를 재료로 한 여러 가지 금공품들이 나왔습니다. 일본 독특의 중요한 문화 요소가 경주에서 나왔다. 이건 소위 신공황후 일본 신라 정벌설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일약 고적 조사의 흐름이 경주로 집중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게 금관총에 대한 우연한 발견, 그리고 수습 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라 고분 중 최초로 금관이 출토되었다 하여 이름 지어진 금관총. 백여 개의 금엽과 고곡으로 장식된 화려한 금관을 비롯해 1500년의 긴 잠에서 깨어난 유물의 수량과 가치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그 전체적으로 출토된 유물들은 금관을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금관, 금제, 목걸이, 팔찌, 그다음에 각종 허리띠라든가 이런 황금 유물들이 두 관, 그러니까 한 7.5kg 정도가 출토됐다고 일본 그 연구자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전체 그 점수는 3만 점 정도를 상회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3만 점에는 유리구슬 같은 것들 한 2만여 점, 2만 5천 점 정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실질 숫자는 좀 줄 수 있지만은 한 점 한 점 셌을 땐 3만여 점에 이르는 그런 방대한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눈부신 황금의 나라, 신라의 찬란한 황금 문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유물들. 금관총의 발견은 일제강점기 조선 고적조사의 방향을 바꾼 대단한 사건이었지만, 발굴조사 과정에선 곳곳에서 허술함이 드러난다. 고고학적 관점에선 낙제점이었다. 원래 정식 발굴 조사라면
고고학 현지 조사에 대한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진 전문가가 출토 상황 전반을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유구와 유물 간의 관계들을 정확하게 사진과 도면으로 남기면서 조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전혀 되지 않은 현지에 있던 수집가, 호사가들이 전부 달려들어서 거의 너무 난폭하고 거칠게 출토되는 유물들을 전부 다 드러내어 버렸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고서를 낼 당시에 사실은 도면이 제시되었지만 그 도면은 현지에서 확인된 도면이 아니고 작성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수습 조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복원된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죠, 그러니까.